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 4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오늘 봤어요. 잘 봤습니까? 매번 물어보지만 대답 없는 거 알고 있고, 오늘 생명과학원 선생님이 좀 해설 강의할 건데요. 등급 컷을 먼저 좀 봤어요. 좀 잘 안 보일 텐데 1등급 컷이 45점 나왔고 2등급 컷이 40점, 3등급 컷이 33점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봐서는 지금 컷이 좀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오늘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1컷이 47점, 8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평가사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7점, 43점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이제 재수생들이 안 보고 재학생들만 봤으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몇 등급 나온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이제 원점수에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점, 40점 이 정도인데 그다음 믿을 만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거 문제를 하나씩 한번 보려고 해요.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낙타는 콧구멍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낙타 나왔으니까 적응이겠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했으니까 물질대사. 정답은 2번. 2번 표시는 할게요. 2번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이름 뭐예요? A는 골지체, 그 다음에 B는 핵이죠. 그 다음에 기억이 뭐냐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입니다. 그죠? 천천히 보세요. A는 골지체 맞죠? B, 핵은 DNA 있는 거 맞고요. 기억은 친수성, 소수성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간단한 개념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 5번. 3번 가요. 빠르지 않죠? 네, 할만할 겁니다. 자, 3번 봐요. 식물 잎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식물 잎의 단면. 일단 기호가 나오면 일단 명칭을 붙여야 돼. 왜냐하면 실수해서 틀리면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여기 해면 조직 나왔으니까 여기는 울타리 조직. 예전 이름으로 얘기하면 책상 조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잎의 단면이다. 잎은 식물의 구성적인 조직계 아니고 뭐에 해당된다고? 기관에 해당된다고. 기관 얘기하고 기관 중에 특별히 무슨 기관? 영양기관, 생식기관? 그렇지, 영양기관이죠. 그리고 간은 책상 조직이다. 맞고요. 물관체관은 물질의 이동 통로다. 네, 이건 너무 이거 너무 그냥 단순한 개념들이 나와서요. 니은 디귿이 정답이에요. 정답은 4번.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리고 4번 갖고 갈게요. 4번 유전자 문제 나왔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항상. 그림은 어떤 남자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상동염색체 중 두 쌍 그랬어요. 상동염색체 중 두 쌍이니까 이 중에 상동염색체는 요거하고 이렇게 상동염색체겠지. 그래서 옳은 거. 라지 A는 라지 B의 대립유전자다. 대립유전자라고 하는 건 어떤 두 가지 특징? 상동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그죠? 그럼 상동염색체의 요렇게 동일한 위치. 라지 A의 동일한 위치는 스몰 a니까 네, 틀렸네요. 기억은 니은의 상동염색체 금방 표시해놨죠? 맞고. 디귿이 좀 아이들이 틀린 것 같아요. 감수 분열을 통해 생성된 정자 중 라지 A와 스몰 D를 함께 가진 정자의 비율을 그랬어. 그러면 B는 생각하지 말고 A랑 D만 보면요. 정자를 만들 때 보면 요 상동염색체 중 하나를 줄 거고 둘 중에 하나를 줄 건데 요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라지 A를 주거나 스몰 A를 줄 겁니다. 그런데 D를 주는 건 D는 스몰 D 똑같으니까 어차피 종류가 두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겠네요. 그렇다면 라지 A와 스몰 D를 줄 수 있는 건 얼만큼? 5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이니까 2번이네요. 그죠? 2번. 자, 5번 갑니다. 5번. 그림가는 A종과 B종을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앞면에다가 제일 뒤에 있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를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용은 특별히 그 중에 또 쉬운 게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A종하고 B종이 단독 배양, 혼자 키웠을 때 각각 S자형 생장곡선을 갖는데 A종은 이만큼까지 개체수가 늘 수 있고 B종은 이만큼까지 늘 수 있는데 함께 키웠더니 혼합 배양했더니 A종은 요만큼이니까 원래보다 더 낫죠. 원래는 한 이만큼까지 자라야 개체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보다 안 늘고요. B는 이제 완전히 사그라들었어.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거 경쟁. 특별히 이렇게 경쟁하다가 한쪽이 완전 죽는 거 뭐라고 불러?
경쟁 베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경쟁 베타를 찾으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개구리가 메뚜기 잡아먹는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포식과 피식 이렇게 부르고, 벌은 꽃의 꿀을 먹고 꽃의 수분을 돕는다. 수분 이제 짝짓기, 그러니까 일종의 꽃가루를 이제 넘겨주는 거지. 돕는다. 서로 도와주니까 뭐겠어요? 이거 상리, 이 말 몰라도 어쨌든 같이 사니까 공생, 어렵지 않다. 3번 우두머리 늑대가 이거 뭐라고 불러요? 리더제라고 부르죠. 그런데 리더제는 이제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될 건, 리더제는 군집 내의 상호작용이 아니고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그러니까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체군에서, 그러니까 군집 내에 그러면 개체군과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데, 얘는 개체군 안에서의 상호작용이니까 완전히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생하는, 기생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럼 이건 기생일 거고, 아직 경쟁 안 나왔죠. 동일한 공간에 있는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가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서로 경쟁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되게 쉽죠. 그래서 오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좀 당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6번 문제는 털생유전에 대한 얘기인데, 6번 문제는 우리 많이 봤었던 거예요. 수능 특강에 이 문제 나오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는 세 가지 나오거든요. 교배하는 방법이.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쉬워. 일단 뭐 먼저 보냐 하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해 보았을 때 일단 밑에 거를 먼저 봅시다. 왜냐하면 이 교배가 지금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질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형 밝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2번 실험을 먼저 보자면, 검은색과 회색이 결혼해서 검은색, 회색, 흰색, 흰색 나왔어요. 부모한테 없던 거 나왔으니까 열성이죠? 그러면 흰색은 뭐라고 쓴다? WW라고 쓴다. 그럼 요 W들은 각각 회색한테도 왔고 검은색한테도 온 거잖아. 그러면 봐봐. 요 놈이 회색이 되기 위해선 여기 그레이 맞죠? 요 회색 유전자 G, 여기는 블랙 유전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 요거를 그대로 이 교배 결과를 써줘야 돼. 교배 결과를 써봅시다. 써서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앞에 하면 BG, 그 다음에 이렇게 BG, BW, 그 다음에 GW, WW 이렇게 돼. 이거 무슨 색? 흰색. 요거는요 회색, 요거는 검은색.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검은색이 2개라고 나왔어요.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검은색 돼야 돼. 자, 그럼 우열관계 밝혀볼까? 누가 우성이야? 블랙이 그레이보다 우성이고 얘는 꼬랩이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검은색 결혼해서 3대1 나온 것도 한번 볼까? 검은색 결혼해서 3대1 나온 거 1번 실험 보면요, 여기 지금 3대1인데 회색이 지금 나왔단 말이야.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지, 그레이가 블랙보다 열성이라고. 그러면 얘가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유전자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회색 나오려고 일단 요렇게 되는 게 가능해요. 맞죠? 근데 하나 더 가능하지. 뭐요? BW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GW가 회색을 만들어내게 될 거니까. 어쨌든 기억부터 보자. 이 동물의 털색 유전은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할 때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이 표현이 나오면 뭐만 살펴보라고. 그렇지, 비분리가 있나 없나 보라고.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요, 분리의 법칙의 예외가 뭐냐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야. 다시 얘기하면 비분리 현상은 돌연변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돌연변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비분리든 무슨 돌연변이가 아예 없는 거지. 그럼 예외가 없는 거라면 분리의 법칙은 무조건 맞다고. 지금 선생님 정리 하나 할게요. 뭐냐면 분리의 법칙은요, 돌연변이만 없으면 무조건 분리의 법칙은 성립해요. 뭐 1대가 나왔건 2대가 나왔건, 뭐 자손의 자손 2대에서 3대1이 분리의 법칙, 이거 아닌 건 알잖아요. 우리가 분리의 법칙은 돌연변이가 없으면, 비분리 없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네, 그거 기억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대립유전자 라지 G는 B에 비해서 열성이죠, 이거. 열성. 그 다음에 실험에서 회색털을 가진 자손 1과 F1이 누구냐? 회색털 F1이 얘죠, 얘.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이 누구예요? 기억이 회색, 얘예요. 2개가 똑같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그죠? 유전 문제가 쉽게 나왔어요. 다음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흥분의 전도 문제군요. 흥분의 전도 문제는 공식화되어져 있는 거라서 요것도 공식화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보자. 축삭돌기에서 A부터 C고요. 나는 가에 A 지점에 작을 준, 여기다 작을 준 후에 B나 C 둘 중에 하나가 얘인 거지. B 또는 C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놓고 왜 막존이 변화래요? 우리 생각해보자. B는 이거 뭐라고 불러? 랑비의 결절. 그죠? C는요? 마리즘. 마리즘은 절연체니까 여기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B네? 그죠? 기억 맞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 지금 T1이라는 시점이 나는데 T1 시점은 지금 뭐 하는 데야? 탈분구. 선생님이 요거 나오면 항상 구분하라 그랬죠? 이렇게. 조금 지우고 구분할까요? 잘 봐. 요렇게 나눠놓고, 요렇게 나눠놓고, 요렇게 나눠서 여기 첫 번째 구간이 분극, 올라가는 게 탈분극, 내려오는 게 재분극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탈분극이 항상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나트륨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인, 들어온다. 여기는요. 칼륨이 어떻게 된다? 아웃, 나간다. 얼마나 쉬워? 그러면 봐라. 니은, 나에서 T1일 때 나트륨이 유입된대요. 일단 유입되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확산에 의해서. 따라서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 H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이제 활동전이라고 부르는데 활동전의 값은 자기가 자극이 센 자극을 주어도 활동전의 값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빈도, 횟수만 많아진다고요. 빈도만 증가한다고. 정답은 기억. 그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가봅시다. 8번 문제. 다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우선 쭉쭉쭉 나왔어요. 기호에다가 무조건 명칭을 달아요. 간은 뭐라고 할까요? 녹말이 포도당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 소화라고 부르면 되겠다. 이화작용이지. 기억은 뭘까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는 간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지? 가 과정은 소화계에서, 나 과정은 간에서, CO2는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겠죠. 끝. 그죠? 참 쉽다. 답은 5번. 자, 9번 봐요. 선생님이 성의 없이 푸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문제가 너무 쉬워요. 9번 봐요. A.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신경계 나간, 선생님한테 신경계 배운 친구들은 아는데, 요거 찾아야 돼. 신경세포체 옆에 달린 거. 이게 무조건 감각뉴런이에요. 그리고 요 이제 뒤에 있는 걸 보니까 B하고 C가 운동뉴런인데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운동뉴런인데 두 개짜리 운동뉴런이 뭐냐면 이게 자율신경계고요. 자율신경계에서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은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 그래서 부교감신경, 운동이고 운동할 때 같네. 운동신경이라고 써주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휴식 안정시에 작용하죠. 그 휴식 안정시에 방광과 관련된 건데요. 방광이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오줌이 마려울까요? 안 마려울까요? 봐봐. 교감신경은 운동할 때야.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2시간 반 동안 뛰면서 오줌을 몇 번 싸요? 한 번도 안 싸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방광을 늘려놓거든요. 그래서 오줌이 안 마려워. 근데 운동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휴식 안정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방광을 이렇게 눌러. 아까 오줌 넣어야 되는데 이거 오줌 넣으러 가는 거죠. 그죠? 100m 달리기 선수들 또는 이제 마라톤 선수들 막 뛰어가고 꼬리는 딱 한 다음에 딱 멈추지 않죠. 왜요?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막 뛰어. 꼬리 화장실 가야지. 그래요. 어쨌든 방광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축하는 거예요. 되겠지. A는 감각신경이다 맞고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부교감은 전신경, 요 신경절 앞에 있는 신경이나 뒤에 있는 신경이나 둘 다 아세틸콜린 나와요. 방광 수축됩니다.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요. 두 번째 유전 문제. 자, 그림 잘 보여요? 작아서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문제지를 참고하시고, 유전병 A에 대한 가계도. 선생님이 가계도 나오면 딱 두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아니면 성염색체 유전인지 구분하는 거라고.
일단 보니까 우성, 열성 확인할 때 어떻게 해? 부모 똑같은데 자식 다른 걸 찾아야 돼. 보니까 2번 봐요. 2번과 남편이 둘 다 병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애가 정상이야. 그러면 병, 정상이니까 누가 우성인 거야? 병이 일단 우성인 거야. 맞죠? 자,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우성이면 우성 반성 유전인지 봐야지. 우성 반성 유전은 남자 먼저, 여자 먼저. 오케이, 남자 먼저 봐요. 그래서 집안의 남자 아빠가 병이면 딸이 병이어야 되고, 아들이 병이면 엄마가 병이어야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병인데 딸이 정상이야. 헐. 그럼 이거 뭐야? 그냥 상염색체 유전이고 우성 유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정상한테 스몰 t 주시고, 얘는 라지 t 찍 해서 이 뒤에 건 밝혀내면 됩니다. 아우, 너무 쉽다. 정상한테 스몰 t 줘요. 이제 스몰 t 라지 t 하나씩 됐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밝혀내자. 스몰 t니까 스몰 t니까 스몰 t 다 했다. 자, 기억. 유전병 A 유전자 X 염색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1과 2의 유전병 A 유전자형은 1 라지 t 스몰 t, 2 라지 t 스몰 t 똑같네요. 서로 같다. 3의 동생이 태어날 때 유전병을 가질 확률, 유전병 A가 스몰 t라고 썼으니까 여기서 얼만큼? 2분의 1. 네, 정답은 니은. 어렵지 않죠? 이거요, 그 유전 문제도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있어서요, 그대로 풀면 안 틀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계도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고민하니까 뭐 할지 모르고 막 여기저기 막 써보고 막 색칠해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라고. 유전도 두 가지만 항상 고민하세요. 가계도는 첫 번째 우성 열성 찾으시고, 두 번째 성인지 상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찾으면 분명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돌연변이도 마찬가지. 항상 그 두 가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선생님하고 또 고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요, 이제 근수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근육 섬유가 있고 근육 원섬유가 있어. 선생님이 이거 이론 강의할 때 내가 한참 강조했었는데요. 근육도 세포조직 기관개체 이런 거잖아. 우리 팔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근육이 미세하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근육은 뭐냐면 조직이고, 근육을 이루는 근육 섬유, 요게 세포라 그랬어요. 근육 섬유가 세포고, 요 놈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를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세포인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핵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근육세포는 핵이 여러 개 있는 우리 몸에 몇 안 되는 다핵성 세포란 말이야.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라고.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근육 섬유라고 되어져 있는 애들은 항상 이렇게 핵을 여러 개 그려놨어요. 친절하게도. 어쨌든 근육 원섬유가 나왔어요. I 대 A 대 나왔어. 우리 이거 근육 원섬유 맞이 이거 알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거 뭐 내용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근육이 수축할 때, 근수축 시 변화되는 게 일단 짧아지는 거. 짧아지는 거 뭐뭐 있었어요? 이거 안 해온 친구들 외워야 돼요. I 대 H 대 Z선 사이의 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근육 원섬유의 마디 길이. 그걸 이제 ZZ라고 불러. 두 번째, 일정한 거 있어요. 뭐뭐 일정해요? A 대 일정하고,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 길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는 변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가하는 게 있죠. 오히려 길어지는 거. 어떤 거? 겹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액틴, 마이오신 이렇게 있으면 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여기가 길어져요. 네. 그래서 일단 보자. 기억. 근육 섬유는 다핵의 세포다. 와, 정말 대단하죠. 니은. 근육 원섬유는 밝고 어두운 부분이 I대, 이걸 명대라고 부르고 A대를 암대라고 부르니까 반복되어 나타난다. 골격근 수축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수축하고요. A대는요, 일정하니까 분자가 작아지면 이 값은 커지는 거죠. 그죠? 선생님 수학을 제대로 했나요?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3번. 어렵지 않죠? 이거 나오면 이거랑 근육에서 나오는 근수축 과정은 매번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전 생물원에서 생명과학 원 되면서 이게 생투에서 추가된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나와요. 근데 재미난 건 나오면 3점이에요. 언제나. 근데 맨날 이거 물어봐. 이젠 공부 좀 하자. 알겠죠? 12번 봐요. 사람의 혈당량 조절 과정. 혈당량 조절 과정. 혈당량 조절 과정 그랬으면 기본적으로 항상성이죠. 항상성. 그죠? 항상성. 볼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호르몬이 A네요. 포도당을 글리코젠 바꾸면 포도당이 줄어들겠지. 그지? 그럼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겠다. 그러면 인슐린. 그 다음에 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포도당이 오히려 많아지죠. 이거는 글루카곤. 보너스. 인슐린 어디서 나와요? 베타세포, 글루카곤, 알파세포. 여기까지. 혈당의 조절 조치를 간뇌의 시상하보다 여기 나왔잖아요. A는 글루카곤이다. B겠죠? 그 다음에 B는 혈중 농도가 증가하면 혈당량이 증가한다. 얘가 혈당량 높이는 애라니까? 답은 기억 디귿 3번.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해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깔끔해요. 13번 볼게요. 잘 보고 있죠? 자, 13번. 요거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낸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생태계 단원에서 예전 생물원에 나왔던 생태계랑 지금 생명과학원에 나온 생태계랑 차이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구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얘가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구분하는 거 꼭 공부해 두세요. 자, 보자. 작용, 반작용 중에 하나인데, 숲에 나무가 우거지면 습도는 높아진다. 봐라. 나무가 생물적 요소고, 습도는 무생물적 요소인데, 이렇게 주면 뭐라고 불러요?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얘는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무생물적 요소인데, 국화꽃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뭐라고 불러요? 이거 작용이라고 불러요. 이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 비생물적 요인은 생태 구성 요소 포함된다. 반작용은 가죠. 그 다음에 토끼 풀의 수가 증가하면 토끼 수가 증가한다. 이거 상호작용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겠어요?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면 경쟁해야 되는데요. 토끼 풀하고 토끼하고 경쟁은 안 하겠죠? 뭐야 이거.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1번.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자, 13번 가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항원항체반. 요것도 사실 조금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는, 맞나? 금할 수 없는 그런 건데, 1차 방어, 2차 방어를 좀 물어봐 줬으면, 물론 이제 특이적 방어 물어보긴 했는데, 조금 더 어려워도 됐는데, 이번에 생물원이 47점인 이유죠. 너무 쉬워요. 일단 잠깐 볼게요. 자, 가에서 대식세포는 분해된 항원 X의 조각을 보조 T림프에게 제시한다. 이게 정확하게 2013학년도 수능 문제에 기억보기에 똑같이 나와요. 너무해요. 나는 특이적 면역이다. 특이적 면역이 뭐야?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는 건 그놈인지 알고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놈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다 막아. 이런 비특이적인데, 얘는 지금 항원 X에 감염된 세포만 용해시켜요. 그러면 그 항원 X를 알고 죽이는 거니까 특이적 면역이 맞죠. 이걸 뭐라고 물어봐야 돼? 2차 방어냐? 이렇게 물어봐야 좋은 문제죠. 알아두세요. 특이적 방어, 2차 방어. 더 어려운 문제라면 이걸 2차 면역이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헷갈리죠? 2차 면역은 항체로 막는 체액성 면역 중에 들어가요. 나중에 공부해. 어쨌든 2차 방어. 그 다음 다에서 항원항체반. 항체 있잖아, 항원 있고. 야, 뭐냐?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5번. 이건 선생님하고 연습 되게 많이 했다. 그지? 오프라인 친구들은 진짜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아직도 못하면 반성해야 돼. 이거 그냥 우리가 알아요. 이거 몇 N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양손 다 있어. 2N이고요. DNA 복제됐으니까 얼마라고 써요?
4라고 써요. 요건요, 한 손만 있잖아. 요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N이라고 쓰고 뒤에는 2라고 써요. 여기는요, N1이라고 써요. 여기 볼래? 2N4. 이거는요, N2. 요거 N1.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필기를 보고 문제를 냈나 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기억은 2N이다. N이고요. 니은은 1이다. 네. 그 다음에 BC로 되는 과정은 2분열이니까 뭐가 분리? 염색분체 분리. 되게 쉽죠. 1분열은요? 상동염색체 분리. 이거 봐. 되게 쉽다니까. 자, 16번 틀린 친구들 좀 있어요. 이건 공부 안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단원 공부 안 한 거야. 일단 산불 나왔어요. 산불. 천이 과정에서 천이 변화가 일어나 갑자기 산불, 벌목, 홍수, 산사태 이런 게 나가지고 확 쓸어갔어. 그 다음 다시 천이를 시작해요. 뭐라고 불러요? 2차 천이. 산불 2차 천이. 용암대지, 용암대지는 아무것도 안 살죠. 그러면 1차 천이. 그런데 용암대지니까 메마른 땅, 건성천이. 개척자 지으류, 개척자 초본. 1번, 가는 2차 천이 과정이다. 정답 1번입니다. 끝. 됐냐? 자, 이번 나머지도 볼게요. 나는 습성천이 아니라 건성천이고요. 개척자는 지으류고요. 그 다음 극상은 여기 있잖아요. 음수림. 천이가 진행되면 나무가 점점 우거지니까 천이가 진행될수록 두 가지 외워야 돼.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토양 속의 무기염류의 양은 증가한다. 이건 외워야죠. 그죠? 감소. 답은 1번. 영인의 가족의 ABO 혈액형. 미안해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좋아서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ABO식 혈액형 검사 결과이다. 영이만 나왔네요. 그죠? 영이만. 그래서 이제 혈액형이 나왔는데요. 어디 볼까요? 항 A 응집하면 A형. 맞죠? 항 A에 응집하면 A형. 항 B에 응집하면 B형. 항 A 혈청에 응집소 알파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항 B 혈청에 응집소 베타 들었어요. 얘를 표준 A형 혈청이라고 부르고 얘를 표준 B형 혈청이라고 부르는데 뭐 거기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항 A 응집하면 A형, 항 B 응집하면 B형. 아버지는 A형, 어머니는 B형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영희에게 수혈할 수 있고 영희도 어머니에게 수혈할 수 있어요. 같은 혈액형이네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지? 아버지가 A오고 A오래. 그냥 A형이죠. B형이고 영희가 뭐가 나왔어요? 엄마랑 똑같은 B형 나왔어요. 엄마랑 똑같이 B형 나오려면 아버지가 뭐여야 되냐면 아버지가 AA이거나 AO여야 되는데 AA면 A를 주게 되니까 얘가 AB형 나오죠. 그럼 B형 만들려면 아버지가 뭐여야 돼? AO여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B5가 될 거고 엄마는 BB든 BO든 현재까지는 뭐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디 볼까? 아버지 혈액형 A형이다. 맞고요. 어머니 혈액에는 응집소 베타 있으면 돌아가셔요. 어머니 뭐 있어요? B하고 알파 있어야 돼요. 베타 있으시면 안 돼요. 영희는 아버지한테 수혈하면 큰일 나요. 답은 기억만 맞아요. 난감하네요. 정말 답은 기억 1번만 맞아요. 아니, 괜찮아. 틀렸을 수도 있지. 18번이요. 어디 보자. 대기 중에 질소를 가지고 질소순환. 질소순환에서는 세 가지 세균하고 한 가지 식물이 하는 작용만 알면 돼요. 뭐지? 요렇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암모늄이온 만드는 거 뭐라고 불러? 질소 고정. 이거 누가 해요? 세균이 하죠. 그 다음에 암모늄이온을 질산이온으로 화학 반응하는 거 질화세균. 질화작용 내지는 질화세균 이렇게 불러요. 질산이온을 공기 질소로 다시 내보내. 뭐라고 불러요? 탈질소작용 내지는 탈질소세균 이렇게 불러요. 너무 막 썼나요? 탈질소세균 똑같죠 글씨가? 그 다음에 이거 암모늄이온이나 질산이온 가지고 식물이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 단백질 만들어내는 거 이거 뭐라고 불러요? 질소 동화. 우리 간단한 건 좀 외워줘야 돼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가과정이 일어난다. 맞지요?
나과정은 탈질소 과정이다. 맞지요? 식물이 흡수한 질산이온을 얘가 질소 동화작용에 이용한다. 맞지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19번 해요. 19번. 이렇게 막 말 나오고 유전자 티스타 막 이렇게 나오면 막 친구들 당황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좀 당황할 뻔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고 더욱 당황했어요.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일단 볼까요? 자꾸 쉽다고 하는 건 나는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그런 친구 있다면 공부 더 하셔야 돼요. 반성하세요.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정말 이렇게 만약에 수능에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만점자 4% 나와요. 큰일 나요. 큰일.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야 된다는 거. 자, 일단 보자. 정상 유전자가 라지-T고 유전병 유전자가 T스타야. 역시 이것도 뭐 봐야 돼?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확인하시고 항상 그 조건은 똑같아요.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그 다음에 이게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확인하시는데 문제를 보니까 얘가 성염색체에 있대요. 그럼 X 아니면 Y겠군? 뭐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난 난자. 여기까지 표시해놔야 돼.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난자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정자, 그 정상 정자야. 그 다음에 친절하죠. 남자인 철수. 근데 이거 표시해줘야 돼요. 선생님 친구 중에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아니지, 지금은. 남자인데 영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남자인 철수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대. 그럼 뭐만 밝히면 되겠어? 우성 열성만 밝히면 되죠. 게다가 이게 성염색체 위에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버지는 이게 만약에 이게 봐라. 성염색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X유전, Y유전 있잖아요. 그럼 Y유전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 Y는 남자만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엄마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Y 아니야. 그럼 그냥 X유전이겠네요. 쉽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 성염색체가 두 개 있대. 뭐뭐 있겠어요? 당연히 XY 있겠죠. XY 있는데 T스타가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 T 요게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아빠가 정상이에요. 맞죠? 근데 엄마도 정상이에요. 엄마도 정상인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성염색체 두 개 있어요. 그럼 뭐 있겠어? 엄마는 XX 있어요. 근데 T스타가 한 개 있대요. 그럼 T도 한 개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얘가 정상이에요. 그러려면 정상 유전자인 T가 병 유전자 T스타보다 우성이네요. 그럼 병이 열성인 거죠. 그럼 열성, 반성 유전 뭐 이렇게 보는 거지. 철수가 문제예요. 얘 일단 남자라 그랬죠? 그럼 남자답게 Y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니까 Y. 근데 T스타를 두 개나 갖고 있대요. T스타는 어디 있다고? X에 있다고. 그럼 X, T스타 이거 아닌가? 맞죠? 그럼 Y는 지금 T스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잖아. 그럼 엄마가 요걸 줘야 되는데 아빠는 그럼 뭐 줄 거 없으니까 Y 줘야 되고 남자 만들어줘야지. 그럼 엄마가 준 게 요 T스타 두 개거든요. 그죠? 그럼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를 복제된 상황을 그려주라고. 이쪽에 다시 그릴까? 봐봐. 엄마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T스타인데요. 얘가 난자를 만들 때 일단 복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T, 그 다음에 T스타 이렇게 될 거고 1분열에 이렇게 나눠져요. 그 2분열에 이렇게 염색 분체 분리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T스타를 만들었다는 건 일단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T스타 이렇게. 그래서 2분열에서 얘는 정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정상으로 됐다고 치고 얘는 어떻게 돼 있겠어? T스타 두 개를 한 번 해줘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엄마가 요걸 준 거잖아요. 그럼 몇 분열 비분리예요? 2분열의 비분리죠.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아보라 그랬니? 요걸 그려놓고 얘를 복제시켜 놓고 만약에 상동염색체를 같이 갖고 있으면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안 된 거니까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야 할 시기 1분열 비분리인 거고,
만약에 요거를 갖고 있다면 염색분체가 분리가 안 된 거니까 염색분체가 분리되어야 할 식이 이분열에 비분리된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 T스타 2개 있다고? 그럼 그 염색분체잖아. 염색분체를 같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염색분체 비분리. 염색분체 언제 분리된다고? 이분열. 그럼 이분열 비분리 문제네요.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한번 문제 볼게요. 이거 살짝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뭐 문제 내용 다 풀었으니까 봅시다. 기억. 철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다.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 맞죠? 그 다음에 대리분율 T가 T스타보다 우성이다. 맞고요. 난자 기억 형성 과정 중에 몇 분열 비분리라고요? 2분열 비분리라고요.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네요. 유전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유전 문제가 쉬우니까 이번 문제가 쉬웠던 거고요. 앞에 단원에서도 되게 단순 암기하는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어려워도 됐는데 컷이 좀 높아요. 20번 방형구 문제, 마지막으로 방형구 문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방형구 틀린 친구들. 방형구에서는 선생님이 잠깐 정리 좀 해줄까요? 방형구 나오면 세 가지를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밀도와 빈도와 피도를 물어보는데 피도는 넓이라서요. 이거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개체수, 즉 밀도에다가 한 개체가 차지하는 넓이를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민들레가 하나당 5제곱센티미터인데 5개 있어. 그럼 5, 25제곱센티미터. 이게 피도인 거야. 물론 이제 자세하게 보면 피도 계급 들어가고 하는 거지만 이건 잘 안 나와. 밀도하고 빈도를 자꾸 물어봐. 근데 밀도, 빈도는 또 이게 쉬운 게 잘 보세요. 단위를 보라 그랬어요. 밀도의 단위가 뭐냐면 개체수 per 제곱미터예요. 단위니까 개체수면 몇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빈도는 뭐냐면 빈도는 퍼센트예요. 가끔은 퍼센트를 이제 소수점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럼 봐라. 어차피 방형구가 1제곱미터예요. 그럼 밀도는 그냥 개수 세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빈도는 퍼센트인데 지금은 이제 25칸 나눴잖아요. 25칸 나눴으면 25칸 중에 몇 퍼센트 이런 거야. 그럼 한 칸이 4% 아니에요. 맞죠? 100칸이면 한 칸이 1%고 25칸이니까 한 칸이 4%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개수고 얘는 결국엔 칸수라고요. 밀도가 가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종, 밀도가 뭐라고요? 개수라고요. A종 2개, B종 5개, C종 7개, C종이다. 뭐 이런 거야. 왼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의 수. 여기 A, B, C종 다 있고 여기는 뭐 있어요? B, C종만 있죠? 그렇다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가가 더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가와 나에서 B종의 빈도는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나마. 자, 빈도가 뭐라고요? 퍼센트라고, 칸수라고. 그럼 B종이 세모니까 나타난 칸이 2칸. 얘는 2칸. 그러면 같네요.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 4월 달에는 생명과학 문제가 너무 좀 많이 쉽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고 여기서 점수 좀 나왔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바로 우리 다음 모의고사가 6평이에요. 6월 12일 날 보는 6평이에요. 그때는 문제도 더 어렵겠지만 재수생 친구들 다 들어와요. 절대 만만한 등급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 또 유전 문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전 문제 연습도 해두시고 개념, 유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유전 빼고 나머지를 다 맞추면 돼. 유전 3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9점 깎이고 41점 맞으면 3등급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전이 어려운 친구들 일단 다른 부분부터 먼저 다 맞는 거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6구 수능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고요. 일단 오늘 문제가 쉬워서 점수는 잘 나왔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네요. 그죠?
자,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답 정리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